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동의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팍팍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A식 주어져 있고 B식 주어져 있고 C식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의 전개식은 어떻게 되느냐. 수식 정리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될지부터 좀 정리를 해야겠죠. 자, 전개하게 되면 2a가 되겠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b가 되겠고 그 다음엔 플러스 c 이런 형태를 좀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 필요한 2a를 좀 알아보면 되겠죠. 2a는 6x 14y 그 다음에 2배의 z값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3b 또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자, 정리할 때 이제 문자들을 좀 이렇게 맞춰가면서 정리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플러스 6y 되겠고 자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c는 이제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5x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동리함끼를 모아서 좀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연산하기 편리하겠죠. 자 전부 다 더하게 해주는 그런 형태니까 9에다가 14x가 되겠고 여기는 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8y가 되겠고 16에 마이너스 19 이렇게 z 이렇게 되면 이제 주어진 식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1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9 자 3번에 있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절차만 조금 밟아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계산할지를 좀 정리하고 그 정리할 준비들을 계산 준비하고 이제 그다음 계산하는 절차 되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정리할 때 이렇게 이제 동류항들끼리 좀 모아서 좀 처리하게 되면 그냥 옆으로 쓴 것보다 이제 계산하기가 좀 편리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전 문제 풀이할 때 센스 있게 대처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살펴봅니다. 주어진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해달라. 자, x세제곱 좀 복잡해 보이는데 오른쪽 걸 쓴 것을 이제 전개를 좀 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뭐 곱셈 공식이 써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곱 빼기 제곱 64가 8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형태 써 있는 것 같고 자, 5호 공식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부분 5 공식 써 있는 거 맞습니다. 5번이 답이네요. 이거 사실 할 필요도 없었던 거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좀 두 개의 항 형태로 되면 되겠습니까? 자, 인수분해는 이렇게 즉 곱하기 형태로 해서 정리해서 써야 이게 이제 인수분해죠. 자, 이건 이제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하는 중간에 어떤 이런 값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 사실은 이제 x-1 하게 되면 이제 x-1의 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또 포괄해서 인수분해가는 뭐 중간에 어떤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더하기 형태 이렇게 써지면 인수분해 아니라는 사실을 인수분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면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이어서 3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어진 식 우와 깁니다. 99제곱까지 있군요. 항은 무려 100개나 되겠고 그 부분을 또 제곱을 해야 되겠다. 자, 근데 이제 x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좀 넌센스 퀴즈 같은 그런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식을요 1-2x 플러스 3x 제곱에 그 다음 이제 여러 항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여돼서 계산들을 하게 되게 되면 항상 x제곱보다 큰 차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우리가 x제곱의 차수를 구할 때는 다른 부분은 없는 이런 형태 주어진 이런 식을 전개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이런 형태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곱들이 쭉 써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배에 2개씩 열심히 이렇게 곱하기 하는 이런 형태로 써지겠다. 이걸 또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전개했을 때 전부 다 보여드리지 않고요. x제곱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x제곱 나오는 걸 가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각각 제곱할 때 1제곱 이런 부분들을 제곱할 때 x제곱 개수를 되려면 마이너스 2x를 제곱했을 때 나오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2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씩 열심히 이제 곱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1차가 되겠고 이렇게 해주면 또 3차가 되겠고 이렇게 곱하기 할 때 2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x제곱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요소는 이만큼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할 때 이 부분 할 때 개수는 4가 되겠고 이 부분 계산할 때 개수는 6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x제곱의 개수는 10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를 당황시키는 그런 요소가 좀 존재합니다. 와, 개수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
근데 이제 제곱계수 구할 때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공식 부분을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평항계수가 드러날 때도 큰 틀에서 이제 이 문제 제곱들 나오고 이제 그다음 두 배에서는 두 개씩 곱하기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제곱 관여가 되면 제곱보다는 큰 거니까 제곱계수는 생기지 않겠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보겠다라는 이 부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좀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는 역시 이 부분을 이제 전부 다 하지 않고 문제에 필요한 부분들, 제곱 생기는 부분들, 공식 부분에 이제 이렇게 좀 중간에 메모해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가지고 자 그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해됐습니까? 자 효율적인 부분 보여드렸으니까 조금 복습해가면서 확실하게 좀 잘 이론들을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의 계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건 또 뭐가 나온 건가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i는 그렇고 i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i 제곱 i 세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이곳에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i 4제곱 하면 1 이렇게 아마 공부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제곱 하면 다시 뭐가 되죠? i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쉬운 문제들을 내면 좀 좋은데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i를 내면 이제 너무 쉬우니까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유리화를 하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겠고 이걸 계산하면 또 i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제곱하게 되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렇게 처리되는 거 이게 또 i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i의 n제곱 이런 부분을 내고 싶은데 이러면 너무 평이하니까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의 n제곱 이런 형태를 내거나 아니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의 n제곱이니까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내서 우리를 좀 이제 어렵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i 분의 1 이런 부분 이렇게 유리하게 되면 이제 i가 되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단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z 제곱이 좀더 여기 이미 보여드렸으니까 되죠. 제곱하니까 2가 되겠고 제곱 2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i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z의 4제곱은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마이너스 1 되겠고 6제곱은 마이너스 i 8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4개를 좀 다 합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0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문제 풀이에 쭉 좀 이거 지워지겠고 10제곱은 또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10제곱은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가 되죠? z제곱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그래서 뭐가 되겠다? i가 답이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호. 자, 근데 오이 큰일 났습니다. 야, 설명을 잘못했네요. 주어진 식에 이거 마이너스 i였습니다. 우와. 그러면 뭐 마이너스 i도 알아보죠, 뭐. 그럼 마이너스 i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i, 4제곱하면은 1.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5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i 부분 이제 n제곱은 또 무엇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역수에서 이게 바꿔주면 되거든요. i 분의 1 마이너스 i의 n제곱. 그 다음은 이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 됐습니까? 하하. 그렇다면 이거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문제를 좀 제가 살짝 잘못 봐가지고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데 이제 플러스 i 쪽 봤는데 이게 마이너스 i 쪽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z 제곱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마이너스 i가 되겠고 z 4제곱은 그러면 자, 이게 되니까 마이너스 1, z 6제곱은 다시 i, z 8제곱은 1.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10제곱 해주면 다시 뱅글뱅글 들어가고 또 요거 4개 역시 합을 처리해주면 이 부분도 0 처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되셨죠? 오호. 그래서 z 10제곱 나오는데 그 결과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순간. 이 부분 이제 순간 좀 잘 제대로 안 봤었으면 이제 5분 써가지고 틀릴 뻔했습니다. 자, 겸사겸사 우리 이제 2개를 다 공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i 계통되면은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똑같은 형태로 계산돼서 우리 이제 이런 틀이 됐다 이런 거 공부도 했고 마이너스 i 부분도 되겠고 됐습니까? 이렇게 규칙성이다. 지금은 이제 바로 이쪽 파트 부분이 나온 거니까 해서 이렇게 2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계산 결과는 0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제곱 자체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z제곱 형태에 구해가는 거고 그 부분은 뭐다? 마이너스 i가 된다.
우연찮게 플러스 부분, 마이너스 부분 둘 다 공부한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소수 n제곱 형태, 규칙성에 의해서 n제곱 형태에 구해가는 이 부분들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5번입니다. 동원이와 동우가 2차 방정식을 풀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고 한답니다. 동원이는 근데 x계수를 잘못 보고 풀었습니다. 아하, 동우는 또 상수항을 또 잘못 보고 풀고요. 왜 이런데요? 제대로 좀 보고 풀지. 자, 이 문제는 어떤 이론을 공부하려는 건가요? 자, 이론 공부는 이런 이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c는 0 이렇게 될 때 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런 관계를 좀 이론 학습을 했을 겁니다. 자, 이때 이제 a 값이 만약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값 형태가 된다면, 자, 그러면 이제 두근의 합은 결국 이 b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고요. 곱은 또 뭐 c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이론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점검 한번 해볼까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을 딱 풀어가는데 지금 동원이는 지금 열심히 구해서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근을 구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 a 부분은 잘못됐고 이 b 부분은 뭐 특별한 말이 없다는 얘기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위에 이론을 적용해 보면 투근의 고부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고, 자, 여기 이제 합 부분은 이제 이건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근의 곱한 이 부분은 자, B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이 계산 결과가 5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B가 그냥 5로 그냥 가볍게 끝났습니다. 자, 이런 이론인 거고요. 자, 그다음 동우는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열심히 풀어서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근을 열심히 구했는데 이번엔 또 반대로 어디 되겠습니까? 상수항을 좀 잘못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대로 봤다는 얘기겠고, 그렇다면 이번은 이제 두 근의 합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합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잘 계산이 된 거죠. 이 부분은 근과 계수관계 딱 적용해 주니까 마이너스 a였다. 그러니까 2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제 계산해서 가볍게 그럼 이제 3 되는 거죠. 그죠? 저 5-에서 3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이제 곧바로 질문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좀 이렇게 표현을 좀 살짝 달리해서 낸 문제, 어떤 취지에서 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풀이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오호, 근을 판별해 달라 이런 얘기죠. 실근, 중근, 허근 이렇게 근을 판별하는 것은 당연히 판별식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기본이 되는 이런 패턴인 거죠. 자, 첫 번째 거 그래서 판별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 b제곱 25 마이너스 4ac 43 12a가 되겠고, 실근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a 값은 12분의 25보다 작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식에서도 역시 판별식 t, 이번엔 좀 4분의 1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1의 제곱 빼기 ac 이런 형태니까 a제곱 플러스 3 처리되는데 허근이다. 그럼 0보다 작다 돼야 되겠죠. a제곱은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둘을 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2분의 20보다 작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이런 형태가 되어 있군요. 자, 모든 근의 합 정수 그럼 여기에 0하고 1하고 2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0, 1, 2 있는 모든 합이라면 우리가 또 3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을 판별하는 문제, 판별식 D를 이용한 풀이 정확하게 좀 이론 공부되어 있으면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fx를 x-로 나눈 나머지, x-1로 나눈 나머지,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나머지가 두 개는 똑같은데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죠? 나머지 정리를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주어진 정보를 쓰면 되겠습니다. q 프라임 x는 해주면
마이너스 1 되겠고, 다음에는 또 뭐죠? x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새로운 나머지니까 이렇게 쓰겠고, 그럼 플러스 5가 되겠고, 다음은 이렇게 나누면 또 새로운 몫이 되겠고, 나머지가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원리식 기관해주면 되죠. 이 부분 이제 0되는 숫자를 대입해 보니까 이곳에서 어떤 정보, f1은 마이너스 1, f2는 5, f-1은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정보를 얻어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얻어진 정보가 이제 뒤에 이제 풀이할 거고 연관성이 있겠죠. 자, 근데 이제 3차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인수분해를 좀 한번 해볼까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수학은 센스인데. 자, 이렇게 뭐 다 위에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1 대입해 보니까 1이 되겠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아, 역시. 그죠? 자, 인수분해 주니까 x 플러스 1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2 되겠고, 저쪽 이제 맨 처음 해놓은 거 해주니까 저거에 이제 이렇게 위에 있는 수가 이제 다 됐습니다. 저 부분 좀 나중에 썼는데 됐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식을 이제 다시 좀 쓰게 되게 되면 x 뭐 마이너스 2부터 쓸까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누게 되게 되면 몫이 생기고,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2차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쓰겠다.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뭐 rx라고 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위에 주어진 정보가 다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할까요? 2를 대입해서 볼까요? 그러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 계산 결과는 2 대입했을 때 결과가 5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자, 2를 대입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 계산 결과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두 개가 좀 이렇게 좀 재미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2씩 이렇게 빼버리면 2b는 0 되는 거니까 b값이 0이군요. 오호, b값 0이면은 맨 처음 식을 4a 플러스 c는 이퀄 5에다가 a 플러스 c는 이퀄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빼면 되죠. 3a는 6, 그럼 a 값이 2가 되겠고, a 값이 2란 얘기는 c 값은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rx 자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2x 제곱 b 없고 마이너스 3 됐고, 그렇다면 r 제로 값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마이너스 3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3. 와, 예, 있죠. 자, 나머지 정리 원리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 뭐 나머지가 조금 문자가 좀 많아서 좀 시간만 조금 걸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 틀, 나머지 정리 항상 모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나눠주는 거 모르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0 되게 하는 적당한 숫자 집어넣는다 라고 해서 아이디어들을 탁탁탁 만들어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역시 3차로 나누는데 그 부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역시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인수분해에서 식 썼고, 나누면 몫이 생기고, 역시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2차 쓰는 이 부분만 좀 신경 쓰게 되면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RX였다. 그 다음은 이제 주어진 정보 막 대입을 열심히 해가지고 연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침착하게 따라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나머지 정리, 반드시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인데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출제되느냐, 뭐 이런 부분 좀 고민해야 되는데, 7번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습 조금 해가지고 자, 확실하게 나머지 정리 이론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8번입니다. x의 정의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2차 함수 최소값 물어봤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최고차가 양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아래로 볼로그인 형태가 되겠고요. 꼭지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제 4 이런 형태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꼭지점 좌표가 4가 되는데 정역은 어디서부터? 2부터. 그러니까 대칭 축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이 부분이 2부터 여기 5까지. 그럼 이제 그래프의 요 구간만큼이 좀 사용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최소값 당연히 이제 꼭지점에서 가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에 4를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48 32 플러스 m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m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됐습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m 값이 얼마다? 3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주어진 용에서 최대값. 그럼 대칭축이 있으니까 당연히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진 2를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 들어갑니다. 4, 2, 8이 16 됐죠. 그 다음에 m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이러면 7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9 플러스 m 처리가 되는데 m 값이 또 3이었습니다. 그럼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6이 되겠다. 해서 풀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풀이 흐름 좀 잘 살펴보면요. 이 참수는 항상 이제 그래프 모양 살펴가는 게 첫 번째로 이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 표시를 좀 해주면 되겠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중간에 대칭축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에서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진 이쪽 부분이 이제 최대값이 되겠고, 지금은 이제 꼭지점이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 꼭지점 부분이 최소가 되겠다. 이런 이론이 이제 이 참수 최대치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려서 풀어가는 그 절차 조금 잘 기억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거 잘 배워가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 플러스 i다. 근데 실수 ab다.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한근이 2 플러스 i가 되게 되면 2 마이너스 i도 자동으로 근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공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풀이를 해야 되는데 투근의 합해주면 4가 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해주면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a. 투근의 곱 열심히 이제 곱을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5가 되는데 a분의 c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 부분이 b 해서 이제 ab 값을 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문제에 대해 대입해주면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5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는 알파 베타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또 이제 인수분해 하지 않고요. 두 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분의 4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라고 했죠. 이번엔 알파 베타 해주면 a분의 c니까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이 구한 결과를 pq라고 한다 해서 이제 처리해주면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pq를 더하게 해달라. 5분의 4, 5분의 1 더하게 해주니까 결과는 또 1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자, 이렇게 한 근이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니까 이제 2-i도 근이 되거나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켤레근이라고 하죠. 켤레근 이론이 좀 가미되어 있고, 물론 연산은 두근 합, 두근 곱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편리하고요. 그 다음 이제 AB 값을 얻은 상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제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만 정확하게 잘 알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하라. 그런 취지의 문제였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하도록 한다. 오호, 이런 건 값을 열심히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유리화 겸 통분이 되겠습니다. 2분의 A의 1 플러스 I. 그 다음에 이쪽은 유리화할 때 1, 이거 큰일 나겠군요. 1 마이너스 I가 이제 곱하기 돼야 되겠고, 이쪽은 이제 1 플러스 I가 곱하기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플러스 4I다.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전개 조합했을 때 A 플러스 B 해서 실수 부분 되겠고, 허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2는 이제 이쪽에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16 플러스 8I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결과가 같으니까 이제 복소수 상등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16에 이것도 부호를 좀 바꾸죠. 이렇게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두 식을 더하게 해주면 왜 자꾸 계속 미수하려고 합니까? 두식 더하게 해주면 2a 처리해주게 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24 처리돼서 a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a 값 마이너스 12가 얻어지는 순간 b 값은 이게 마이너스 10에서 이항시켜가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4에서 b 값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a, b 값이 얻어지면 루트 a, 루트 b를 계산하라. 이게 지금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루트 12i에다가 4i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죠. i 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4는 또 2로 풀리겠고, 여기가 또 2 풀리고 이렇게 3 남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루트 3 해서, 마이너스가 이제 생겨가는 부분들이 이제 이 문제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죠? 복소수에서 공부해서 할 때 좀 우리가 좀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이론이 나오죠. 가장 먼저는 이제 복소수 상등, 유리와 산수해서 이제 갖다 처리해서 이제 AB 값 구해가는 흐름은 그냥 흐름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 요 이론 공부할 때, 우리가 루트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죠? 할 때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이론 공부에 해당하는 걸 직접 이렇게 좀 계산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봐라.
라는 이론이 관해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 한 문제 이제 복소수에서 배운 이론들 몇 개를 이제 질문하는 나름 정성을 들인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죠? 10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요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다항식 fx, gx는 둘 다 최고차의 개수가 3인 2차식이다. 많은 정보 주어져 있네요. 우와, 특이한 정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때 G1은 4일 때 F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됐네요. 자, 근데 이 식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준 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X에다가 만약에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3F2가 되는데, 자, 여기 0이 되겠습니다. 아, 이런 F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생기는군요. 그 다음에 X에다가 혹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G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또 0 되네요. G에 대해서 또 이런 정보, F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좀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G1 문제에 주어진 것 좀 써먹어야 되겠죠. 그럼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대입해 보니까 2F1 이렇게 처리되겠는데, 자, 1을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G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G1이 4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써가야 되는데, 약분하게 되면 F1이 마이너스 2다 라는 정보가 주어지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F에 대한 정보들을 좀 수집해주면 이제 F 정보 있고, 그럼 최고차 개수가 3이다. 이제 F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fx를 우리가 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최고차 개수가 3 처리되어 있고, 자, 2가 근이니까 x-2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최고차니까 이제 x로 되는데 그 다음 정보는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a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fx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제 f1은 마이너스 2대 이 정보를 좀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보 f1을 구하게 되면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 처리가 됐습니다. 이 결과가 마이너스 2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처리한 결과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3a는 플러스 1이 되나요?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정보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를 이쁘게 정리하게 되면 3x-2에 x-3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요걸 좀 더 이쁘게 쓰려면 3을 여기다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지금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안 하고 풀이를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식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풀라고가 이제 중요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f-1 대입하는 거라면 위에 대입해도 아래 대입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되겠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곱하기 해주면 12 해서 정답을 구하겠다. 12.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정보들을 이제 함수 표현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를 좀 특히 이제 요 부분 주어진 거 좀 낯설게 느껴지는 형태가 좀 돼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정보들을 얻어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있으니까 대입해서 정보들을 얻어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F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F에 관한 식적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G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또 G에 대한 것도 좀 비슷한 방법으로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0이 된다는 뜻이 있으니까 근이 되는 형태를 좀 이용했고요. 최고차 개수는 3 이 부분 해결이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1차로 만들어놓은 정보 수집에 의해서, 이런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귀결되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요 정보를 좀 이용해서 맞아 이제 A 값을 풀어낸 거죠. A 값을 풀어내는 그런 과정. 됐습니까? 자, 아주 좀 재미나게 이 참수를 구해가야 되는 그런 형태네요. 자, 복습을 조금 해가지고 그 관계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11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다룰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구를 가질 때, 거의 모든 학교에 계속 등장하는 문제 패턴이군요. 2차 방정식이 중구를 갖다, 이런 표현이, 중구를 갖는다는 표현이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판별식을 열심히 좀 살펴야 됩니다. 짝수 있으니까 짝수 공식해서 k-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4 이퀄 제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것을 정리할 때 k값에 관계없이, 즉 이 식을 k의 식으로 봐라.
근데 이제 는 0이 되어 있으니까 항등식으로 살펴봐라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써져 있다고 맨 처음 식부터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살펴보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항이 3개짜리 전기가 좀 불편하군요. K제곱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빼기 2배 이렇게 쓰면 되겠죠? n-1을 문자 바꾸고 K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를 처리했으니까 n-1을 바꾼 거니까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엔 빼기 K제곱 더하기 n-4 하시면 되겠죠? 는 0 K제곱은 소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배의 n-2의 K가 되겠고 여기는 n-2의 제곱 마이너스 4는 있고 자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군요. n도 있군요. n 빠뜨리면 안 됩니다. 플러스 n. 자, 그럼 이제 K에 대한 항등식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지금 정리가 다 된 겁니다. 개수 있고 이 부분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0하고 0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n 값은 그냥 자동으로 2가 되겠습니다. 그럼 2가 되니까 이게 필요 없고 그럼 이제 n-4가 0 요것만 남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0이 돼야 되니까 n 값은 얼마? 4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이제 풀이 패턴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좀 수월하게 또 풀이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합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6을 답하면 되는 거겠고요.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문제 형태 파악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습니다 라는 개념 형태니까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그래서 이제 처리해 가는 부분들이 우선시해야 되겠고 이 식을 정리할 때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의 관점으로 살펴봐라. 그래서 이제 풀이 흐름틀이 이제 좀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조금 까탈스러우면서도 이제 출제 빈도가 워낙 높은 문제라서 다시 한번 이제 문제 흐름틀을 좀 짚어드렸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13번입니다.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고 다음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x축과 만난다 그러면 y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해 보는 거니까 2차 함수처럼 나와 있지만 실은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한 점 만난다는 얘기는 근이 한 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근 걷는 이론이니까 판별식을 좀 살펴보면 되겠고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얼마다? 0이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K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구해놓으면 이제 첫 번째 해결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식도 x축하고 관계니까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판별식을 했을 때 1 마이너스 플러스 4k 이렇게 되는데 자, 혹은 가져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k 값은 이 양식으로 나누게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범위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 둘을 이제 동시에 만족해주는 값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k 값들 중에서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는 되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틀에서 보게 되게 되면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관계죠.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관계.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는0 쓴 이런 형태. 그러면 이제 결국은 2차 함수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건 이제 만나지 않는다. 이런 형태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근이 없다. 중근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다시 이제 판별식으로 해석을 해가는 그런 절차가 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으니까 정확하게 복습 무엇을 풀어가는지 확실하게 알아가는 과정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줄이고 세로의 길이는 늘렸습니다. x만큼 늘려서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라고 되어 있네요. 최대. 알겠습니다. 자, 13 가로가 되어 있는데 줄인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x만큼 줄였고요. 그 다음에 얼마라고 했습니다. 7이라고 되어 있는데 늘린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x만큼. 자, 늘리면 이 부분 이제 새로운 넓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식을 전개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13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플러스 6x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372 21에 91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개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식이 최대가 돼야 되겠다. 그럼 이제 2차 함수를 떠올리면 되니까 최고차가 음이니까 위로 볼록 그리면 되겠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로 처리해 주는 거니까 슉 처리해 주니까 이제 3에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즉 x값이 3일 때 최대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때 이제 x값을 구하는 겁니다. 최대값을 구하는 거 아니라. 그렇다면 이 3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 이제 응용 문제 그림도 나와 있고 해서 살짝 좀 이제 해설할 때 이제 좀 긴장을 했는데 긴장 안 해도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가로 세로 곱하기 해서 넓이가 됐다. 이렇게 되죠. 넓이식. 됐습니까? 전개했더니 이 참수더라. 최고차에서 이제 그래프 모양 잡고 최대가 될 때는 꼭지점이더라. 꼭지점 x좌표 이렇게 찾아가니까 답이 나왔다. 됐습니까? 자, 의외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쉽게 풀는 요소가 좀 많이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문제라면 우리가 이런 문제 풀면서 좀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확하게 복습 잘 하기 바랍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참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만난 점 A, B다. A점, B점. B점을 하나 좀 가르쳐줬습니다. B점의 좌표가 2 이렇게 됐을 때 A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참수가 x축하고 만난다. 그럼 y에다가 0을 대입을 딱 하는 순간 방정식이 되겠고, 방정식이 근이 두 개가 생기는데 알파하고 이렇게 두 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가르쳐줬으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좌표, 즉 좌표가 좀 요걸 물어보는 거죠. 알파. 알파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는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두 근이 요걸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알파 해주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알파가 그러면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A점의 좌표가 얼마였다? 2분의 3이었다. 이렇게. 그림 조져 있어가지고 긴장도 좀 했는데, 이거 겁만 팍팍 주는 거지. 좀 생각보다는 좀 쉽게 풀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연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 학습만 정확하게 잘 돼 있다면 별 문제 없다. 이런 게 좀 다시 한번 좀 확인됩니다. 자, 2차 함수 x축하고 만난다. 그러면 이제 y에다가 이응 쓰는 순간 우리는 방정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가르쳐 줬고 하나는 모른다. 이 모르는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 상수 파트를 좀 아는 거니까 두 근의 곱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숫자 3이라는 거 아는 거니까 이걸 이용하면 나머지 한 근도 쉽게 좀 처리가 되겠다. 좀 이론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는데 좀 확실히 좀 잘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좀 자신감을 또 갖고 또 풀면 되는 거니까 복습 조금만 노력을 좀 기울여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세변 길이 ABC에 대해서 우와 복잡한 식이 주어져 있네요. 이런 관계를 만족시킬 때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이런 파트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자, 식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A 문자도 있고 B, C 있는데 A 2차입니다. A 2차 여기 부분 보니까 그 다음에 C도 있고 C도 2차입니다. 그 다음 B도 2차. 더 높은 찬스는 없죠. 이거 한 문자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 문자가 있다면 우리가 좀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죠. 낮은 문자.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차수가 다 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는 지금 차곡차곡 정리를 좀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A제곱이 있는 부분 이곳이 있고, 또 A제곱이 어디 있습니까? A제곱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C-B에 A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A가 들어간 곳이 여기 있고, 그 다음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B제곱 빼기 C제곱에 A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 없는 부분 마이너스 B제곱 C, 그 다음에 BC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여기가 B, C-B니까 C-B하고 좀 일치가 안 되니까 빼기를 해놓고 C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BC가 공통이군요. BC.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C제곱이니까 C를 먼저 쓰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B 이렇게 쓰게 되면은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C-B를 공통으로 꺼내고 여기 A제곱에 여기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C 플러스 B 형태가 남는 거죠. 자, 그럼 여기 BC가 이렇게 남은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11에 여긴 BC에 마마 해주면 또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C-B 여기 이제 A-B, A-C 이런 부분이 0이다. 이렇게 처리해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역시 원리를 좀 잘 지켜가면 인수분해 잘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것이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봤습니다. 무슨 삼각형일까요? 자, 이곳이 0이라면 B, C 또는 이렇게 되겠고, 이곳이 0이라면 A는 B 되겠고, 또는 A는 B, 이 부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C는 이퀄 A 이렇게 쓸까요? 그럼 문자를 빙빙 돌려가면서 A는 B, B는 C, C는 A. 자, 이렇게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등변 삼각형. 자,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제 또는 이런 형태로 답해야 되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뭐 정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자,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자, 식 정리한 부분 한 문자로 정리. 그다음 이제 공통 부분 좀 꺼내놓고 나머지 부분 정리.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절차. 자, 그다음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낮은 차수에 대해서 정리해가는 것이 기본. 근데 이제 차수가 같을 때는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런 부분 좀 정확하게 인수분해 원리들 잘 기억해서 풀이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7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이때 새로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와 관련된 연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1. 자, 이런 관계. 맨 처음에 이제 주어진 식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분의 베타 두 근의 합 근과 계수 관계 해주니까 2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곱하기 돼 있는데 와,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분의 베타 해주면 결과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결과 두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식부터 좀 정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통분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통분됐고 분자 부분이 알파의 베타 마이너스 1,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계산될 결과가 2다. 되겠죠? 자, 분자는 전개 그러면 2 알파 베타 전개 마이너스의 공통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곱하기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알파 베타가 소거됩니다. 고맙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떻게 되죠? 한번 써볼까요? 2 알파 베타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이렇게 써집니다. 이 부분 이제 소거가 되겠고, 자, 이 부분 이항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2 해서 이제 와, 알파 플러스 베타가 결과가 얼마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완전 땡큐입니다. 자, 그 다음씩 주어진 건 이 부분 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건 이제 알파 마이너스 1 전개를 좀 해서 쓰는 게 좋을까요? 알파 마이너스 1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더하기 1 분의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 이게 이제 3분의 1인데 크로스로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게 되면 3 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2 알파 베타가 되겠고 이 부분이 지금 문제에서 2라고 되어 있으니까 2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입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알파 베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썼던 식들을 좀 이렇게 가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파 베타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어떻게 돼 있었죠? 알파 베타 a분의 1 a분의 1 이렇게 처리인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 부분이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a분의 p 지금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2분의 p 이렇게 처리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였습니까? 이렇게 b 값은 그럼 얼마가 되죠? 4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 값, b 값 처리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a 값, b 값을 구하라. 다 끝났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 가장 기본적인 식 문제에서 나온 것들 쓴 부분 이건 좀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연산을 좀 잘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와, 이거 통분해서 연산하는 과정 보여줬더니 나온 거지 뭐 이렇게 대단한 이론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곱하기 한 부분도 연산해서 그 다음 이제 위의 식을 대입해서 그 다음 이제 a 값, b 값 구해가는 그런 절차 됐습니까? 자, 근과 계수의 관계 고등학교 수학
과정 수학 2차 방정식과 관련된 수학 구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복습 철저하게 잘 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이고 동국어 시험 문제, 동우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자,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함수값이 같다. 최소값은 이렇다. 자, 2차 함수니까 최고차가 0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함수값이 이렇게 같다는 얘기는 y값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한쪽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한쪽 부분이 얼마다? 6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이제 대칭축이 이제 여기 정 가운데 부분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하게지면은 4에다가 이 가운데 부분이 2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이 또 그러면 이게 꼭지점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 이론을 결합하게 되면 가운데 숫자니까 2, 에다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이론이 주어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풀이가 좋을까요? 아마 꼭지점 주어졌으니까 이런 풀이가 쉽겠죠. x-2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a값 마이너스 4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b값은 그럼 얼마가 될까요? b값은 1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칭축이 확실하게 2로 주어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마이너스 3 되겠고 그럼 간격이 5 차이가 나겠고 6이면 4 차이가 되는 거죠. 6.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 좀 더 너무 리얼한가요? 최대가 될 때는 그럼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fx가 다시 한번 쓰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었는데 이곳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3을 대입하자. 9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건가요? 플러스 1. 자, 그러니까 22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22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맨 처음에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만 이제 정확하게 잘 처리해주면 자, 요거 특히 자, 이 참수 그래프 모양 그려져 있는데 y 값이 나온 결과 똑같다. 그렇게 된 좌표가 있다. 대칭 구조가 이제 이 참수의 틀이니까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최소값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와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꼭지점을 아주 좀 재밌는 표현으로 우리가 좀 알아서 꼭지점 알면 이렇게 식 쓰는 건 되는데 이 정보를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가는 과정 이 부분이 조금 까탈스러운 거니까 좀 정확하게 공부하려고 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이제 범위 주어져 있는 상태라면 이때 최대는 뭐 이렇게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대입해서 또 무난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설명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18번 동호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동호여고 시험 문제 해설 강의 다 마치겠는데 자, 복습들 잘 해서 좋은 결과들 실력 팍팍 키워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